알면 알수록 신비한 남자의 세계. 그들의 생존 방식과 신비한 생태를 다루는 시간. 남자 탐험 신비의 세계. 멋있으면 다 성님. 나보다 더 잘 알면 성님. 남자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성님. 비뇨기과 전문의 이선규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아우, 비뇨기과 선생님이시죠? 요즘은 이제 그 비뇨기과라는 말 대신에 네. 예. 비뇨의학과로 바뀌긴 했어요. 비뇨의학과. 네, 와. 비뇨기과 하니까 남성의 무슨 기 뭐 이걸 상징한다 그래서 예. 거부감을 준다 그래서 비뇨의학과로 바뀌었죠. 비뇨- 와, 의학과. 시작부터 또 하나 배워갑니다. 좋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인데 목소리도 좋으시네. 맞아요. 예. 예. 그 감사합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저희 구호고쇼에 출연해 주신 것도 처음입니다만, 근데 우리 이선규 선생님은 저희가 친근한 이유가 있죠. 네. 저희 구호고쇼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네. 명곡이 있습니다. 한 입을 덮고. 네. 이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선규 씨거든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그럼요. 구호고쇼에서. 그 제가 노래. 이제 그 수술방에는 네. 그 라디오가 있어요. 이렇게 멋있- 아무래도 이제 수술방 하면 적막하다고 이렇게 네. 적막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음악을 좀 틀어놓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이제 환자분들한테 약간의 그 마음의 평화도 좀 주고. 오. 그런데 제가 틀어놓는 채널이 95.1, 오! 95.1만 틀어요. 그리고 이 955 쇼가 나오는 시간이 12시부터 2시. 네. 네. 그 시간에 제가 항상 거의 수술이 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수술하면서 제가 부른 한 이불 덮고를 들으면서 수술을 한다. 이야. 아, 아니 그럼 뭐 이렇게 뭐 싹둑싹둑 뭐 꼬맴꼬매면서 사랑해요 한 이불 덮고. 근데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를 수는 없고 네.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보통 이제 어떠세요? 수면 마취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환자분들이 못 듣고 예. 곡소 마취로 이루어지는 수술들도 많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한테 이 노래 어떠세요? 예. 가사가 굉장히 애절하네요. 제 얘기 같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야, 좀 느낌이 새로우시겠어요. 그럼요. 야, 예. 귀로도 듣고 어머. 귀도 듣고. 그러게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좀 제대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96년대 이제 비뇨기과과 전문의를 따가지고 네. 이제 종합병원에 있다가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평소에 하고 싶었던 노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한 게 이제 2005년도에 정규 1집을 내고 그다음부터 쭉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금년이죠. 금년. 예, 예. 작년이구나. 지난해. 그래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 추석 지나고 이제 5집 한 이불 덮고로. 와, 오집 그러니까, 가수셨군요. 가수한 지 18년 됐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도 뭐 두 가지 일을 이렇게 겸비하시는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네. 저의 그렇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예. 이 노래는 이 인생이라는 게 몇 번 삽니까? 한 번 살죠. 그렇죠. 한 번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 길 안 하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18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의사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직업이고 가수는 자기가 꿈꿔왔던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당연히 병행해야 어떤 그 직업자로서의 만족도도 있고 삶의 만족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제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요? 이선규 선생님 아버지께서 의대를 가면 기타 사준다고 하셔서 그래서 의대를 가셨다고. 그거는 아니고 이제 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룹 사운드를 했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드럼을 치는데 드럼을 사주는 부모는 별로 없잖아요. 없죠. 네네. 저희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네. 근데 이제 결혼한 형 집에 얹혀 살았죠.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떨어지니까 아버님한테 형이 야단을 맞은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야, 너 때문에 이 XX야. 내가 요거도 먹었어. 오. 다시 공부해. 그럼 형, 내가 다음 시험에 전교 1등하면 내 사달라는 거 사줄래? 그래. 뭔데? 드럼 사줘.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다음 시험에서 바로 1등을 했죠. 전결등하셨어요? 와, 멋있다. 멋지다. 근데 이제 항상 어린 아이들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는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성적을 높이려면. 맞는 강준 말씀. 씨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아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전교 1등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네. 오늘 뭐 병원문도 닫고 큰맘 먹고 나와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예. 저희도 뭐 큰맘 먹고 또 이선규 원장님 또 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월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코너를 시도 중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이 남자 탐험 신비의 세계도 고정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일럿 코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궁금한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로 이 비뇨의학과와 관련된 속설들을 소개하고 사실관계들부터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관련해서 진실 혹은 거짓 확인하고 싶은 것들 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 얼마든지 보내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 무료인 TBS 앱 열어뒀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이용하셔도 됩니다. 뭐 아까부터 뭐 질문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기다리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잘못 알고 있는 비뇨의학과 속설 탑3 첫 번째. 금욕해야 장수한다? 오,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금욕. 그러니까 관계를 안 하면 그렇죠. 오래 산다. 장수한다. 오래 예. 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외국의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게 한번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네. 이게 뭐 사별이라든지 아니면 생이별 이런 연으로 인해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게 두 부부가 이렇게 해로를 하시는 분들이 평균 수명이 더 높았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통계가 나왔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벌에서도 그 여왕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벌이 한 번 교미를 하고 나면 너무 그 에너지를 많이 쏟은 나머지 죽는다. 이런 걸 이렇게 알고 일벌이요? 있거든요. 일벌이. 벌들이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한 번에 그 관계를 하는데 쏟는 에너지가 한 300kcal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이거는 저기 간단한 식사 한 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 정도의 에너지 소모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좀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 뭐 과도한 관계 정말 이것은 이제 뭐 질병 영역으로 들어가겠지만 뭐 중독이라든가. 질병의 영역으로 들어가신다고 분명히 강찬 아나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질병이죠.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면. 아, 요게 이제 사실 뭐 방사과다인가 뭐 이런 또 명령이 있죠. 이게 이제 접이불루라고 그래서 접이불루? 접하기는 하되 루 우리가 이제 조루지루 할 때 루자가 예. 사정을 의미하는 거죠. 네네. 네. 접이불루다. 사정은 하지 않는다. 야, 이게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소녀 경영에도 나오고 뭐 인도의 카마수트라 뭐 이런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아마도 이게 그렇군요. 과도한 성관계를 좀 자제시키려는 측면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군요. 아, 지금 문자 보니까 0599님네는 네. 굉장히 금슬이 좋으신가 봐요. 예. 우리 남편은 200살 살겠네요. 호호호호 하고 보내주셨어요. 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계시니까 네. 훌륭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과도한 관계의 기준은 뭐 50대 기준으로 봤을 때 주 몇 회 정도가 과도합니까? 이게 사실 이게 주 몇 회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면은 사실 그 기준을 채우는 사람은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낄 것이고 네. 또 기준을 못 채우는 사람은 심한 그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옛말에 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요? 네. 뭐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 예? 너무 그렇죠. 과유불급 이런 과유불급. 과유불급. 그러니까 어느 게 적정한 게 좋다. 아, 근데 이 밖에 앉아 계시는 우리 황정호 PD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아니라 연 단위로 횟수를 측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그래요? 분들은 조금 그 과유불급이 아니라 너무 적은 거 연령대가 아닌가요? 어떻게 되시죠? 근데 보통 한 50대시거든. 50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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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0대 초반 뭐 60대면 연 단위로 아, 뭐 하지 딱딱 않나? 50살이라고 하시네요. 예. 아, 어떻습니까? 그래요? 보통은 이제 그 20대 같은 경우에는 네. 주 뭐 3, 4회 그다음에 이제 그 30대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한 회씩 정도 줄어들죠. 2, 3회. 보통 그 50대 되면은 주 1회 정도, 1, 2회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게 뭐죠?
야, 이것도 많다는 느낌인가요? 많다는 느낌의 어떤 이거 야유 같은데. 예. 그러게요. 과유불급이다. 네. 이런 느낌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비뇨의학과 속설 탑3 두 번째입니다. 탈모약은 정력에 좋지 않다. 오잉? 예. 이 질문 주신 분들 아까 문자로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년 남성분들이 탈모약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런 속설이 정말일지. 어느 정도 약간 연관은 있어요. 이게 탈모약이 예. 우리가 이제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지금 알려진 탈모약이 이제 뭐 그 남성 호르몬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 네. 그게 이제 성욕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단 그렇겠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탈모약을 복용했더니 성욕이 떨어졌어요. 예. 성욕이 떨어지니까 관계를 할 때 네. 내가 뭐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래 이게 성적으로 흥분이 극대화돼서 이제 관계를 해야지 만족할 만한 네. 효과를 나타내는데 네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니까 발기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 예. 이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이 열이면 열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그 성감이 좀 떨어졌다, 성욕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좀 질문을 하나 더 하자면 네네. 탈모약에 왜 남성 호르몬 그 억제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 이게 이제 탈모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게 아니에요. 예. 그 남성 그 발기 유발제, 네. 그 발기 강화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약으로 한 게 아니라 맞아요. 얘기 협심증 치료제로 했는데 임상 실험하다가 예. 기존에 있는 약보다 효과가 별로 떨어지는데 환자들이 계속 약을 받으러 오더라.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더니 이 발기의 효과가 있구나 해서 연구 방향을 그쪽으로 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이렇게 개발해서 예. 임상 실험을 하는 도중에 네. 이 부작용으로 이제 털이 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꿔서 탈모약으로 한 그렇군요. 거죠. 야, 탈모약뿐만 아니라 또 이런 추가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네. 당뇨약이라든가 거죠. 네. 혈압약 네. 복용자는 네. 이게 정력에 영향이 있는지. 혈압약 일부에서는 그 발기를 떨어뜨리는 약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당뇨약 같은 경우는 이 당뇨병 자체가 발기 부전증을 일으키는 종합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 안 좋습니다. 지금. 역시 건강이 최고예요. 예. 네. 토끼풀님께서는요 이선규 원장님께 진료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친절하십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항상 늘 이렇게 또 환자분들에게 또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약간 긴장하고 오시잖아요. 병원에 맞아요, 오실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 긴장을 낮춰주고 신뢰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예. 최선을 다하고 있죠. 참 근데 아이디가 왜 하필. 왜 토끼풀인지 뭐 자라풀이나 남자분이신가요? 여자분? 예, 그 남자분 같은 아무래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감에 그리고 좋고. 예, 이영삼이님께서는 문자로 탈모약을 많이 먹어야겠네요 하셨는데요. 오. 아니 또 그렇다고 탈모약을 많이 드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탈모약이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복용을 중단하면은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마지막 속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비뇨의학과 속설 탑3 세 번째. 냉탕 온탕을 오가면 조루 치료가 된다? 어머? 이게 냉탕 온탕으로 이게 치료가 됩니까? 저도 실제로 이제 대중 목욕탕 갔을 때 어렸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시는 네. 거예요. 많이 이게 좀 봤어요.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나 네. 이런 궁금증을 안고 이렇게 쭉 의대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느끼게 된 게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냉탕 온탕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본인의 그 음경 부위를 좀 감각을 둔화시키는 네. 그런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에미리 수건으로 막 민다든지 네. 또 저 병원에 놀러 온 어떤 연예인 중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데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사생활이죠. 비밀로 하는데 당연히 비밀로 해야죠. 말하면 큰일 납니다. 형 나는 군대 갔을 때 예. 우리 왜 그 내무반 같은 그 동기들이랑 네. 같이 이 넓적한 그 차돌에다가 네. 자기 물건을 툭툭 때린대 거기다 오. 단련시킨다고 오. 그 운동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뭐 철사장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진짜. 모든 것들이 사실 약간의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조루증의 원인이 감각이 예민한 거하고 네. 심리적인 거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뭐 이 감각을 그 둔하게 하는 국소 마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약품들이 그 입증된 것들도 팔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콘돔에도 이렇게 안쪽에 그 마취약 성분이 들어있는 사정을 지진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듯이 그래서 그런 거에 입각해서 감각을 무디게 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강구하려고 본인이 노력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냉탕, 온탕을 오간다고 해서 조류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아 그렇군요. 예. 그 728 하나님께서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가 봐요. 박성호 씨. 네.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진지한 자세로 듣고 계시네요. 예. 저도 모르게 네.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뭐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요. 질문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샵 0951번 또 무료인 TBS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제의 그 노래를 들어야죠. 이게요 참 제목이 오묘합니다. 네. 이선규 씨가 부릅니다. 한 입을 덮고 한 입을 덮고 산다는 것이 사랑만으론 환히 되더라. 가끔씩은 부딪히면서 미운 정도 많이 들었지. 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힘에 겨워서 사랑한다 말도 못했어. 지나온 그 세월이 당신에겐 나뿐이었네. 미안해요 고마운 사람. 한 입을 덮고 산다는 것이 사랑만으론 환히 되더라. 가끔씩은 부딪히면서 미운 정도 많이 들었지. 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힘에 겨워서 사랑한다 말도 못했어. 지나온 그 세월이 당신에겐 나뿐이었네. 미안해요 고마운 사람. 사랑해요 한 입을 덮고. TBS 캠페인 무슨 고민이 있어? 그게 집이 낡아서 고쳐야 할지 새로 지어야 할지 고민이어서. 혹시 잘하는 업체 없어? 그런 문제라면 무조건 건축사를 먼저 찾아가야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 김재록입니다. 건축사는 건축 계획부터 완공까지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공인 건축 전문가입니다.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에 건축사와 상의하세요. 건축의 모든 시작은 건축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와 함께합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1시 40분 정보센터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탄천 1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고요. 3차로에 이 사고 차량들 그대로 서 있습니다. 뒤쪽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이 사고 때문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원효대교 부근 1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때문에 뒤쪽 반포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중동에서 송내 사이로만 짧게 정체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권과 남부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율 허락해주세요. 박성호와 강지연이 왔다고요. TBS FM 9595쇼 우리 함께해요. 9595쇼. 구호고쇼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선규 씨와 함께 특집 코너 남자탐험 신비의 세계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이불 덮고 네. 이선규 씨의 노래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네. 이석태님께서 노래 가사가 가슴 절절히 와닿네요.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 형님입니다. 오, 그러세요? 이야, 역시. 아니, 저기 드럼 사준 형님. 예, 맞아요. 예. 네, 둘째 형님. 아, 둘째 형님은 지금 혹시 뭐 하십니까? 시골에서 이제 가수원 이야, 농장하고 훌륭하시죠. 계시죠. 네. 예. 그 한 유튜브 시청자께서는 네. 이런 질문 주셨어요. 박성호 씨는 노래 나갈 때 뭘 그렇게 물어보세요? 성호 씨도 50대라 문제가 좀 있으신가요? 아유, 사실 뭐 문제가 있을 나이죠. 그래요? 50대면 이제 조금 이제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낼 때입니다. 야, 어. 너 고장 날 거다. 예, 그 제가 뭐 병원 위치도 좀 여쭤보고, 예. 그 다음에 뭐 봉침을 뭐 누구는 맞고, 요게 이제 뭐 이게 좀 부피가 늘어난다는데 네.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지속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했습니다. 예, 뭐 어떤 예. 문제인지는 너무 사적인 문제니까 네. 예, 굳이 오픈하시라고 뭐 하진 않겠습니다. 예, 조금 뭐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뭐 찔끔찔끔 예방 차원에서. 예, 좀 뭐 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자, 이제 청취자 질문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질문하셨는데요. 이선규 선생님,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위를 하면 안 되나요? 하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으면 이건 무슨 병인가요? 네. 아니 성인이 되었다고 자위를 안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에서는 뭐 남성의 한 97%, 여성의 한 70% 정도가 자위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보고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남성은 거의 100%, 아이고. 여성도 그 보고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자위 행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자위 행위를 해서 시원치가 않다. 그러니까 네. 사정이 원활하게 쭉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가 봐요. 뭐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제 정액량도 조금씩 감소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요거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요? 이제 해음부에 있는 근육, 이게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제 정액이라는 것을 분출하게 되잖아요. 네. 정액의 그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네.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 항문을 조이는 운동. 그렇죠. 케겔 그렇죠. 운동. 네네. 뭐 예전에 저 중학교 때는요. 네. 막 이런 뭐 성적인 뭐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자위행위를 할 때 야, 나는 뭐 저기 뭐 한 3m가 날아갔다. 아 진짜 막 이런 거를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남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그런 해요. 얘기해요. 소변 보면서 뭐 내게 더 멀리 네.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시원찮다 느껴질 때는 항문 조이는 운동, 그렇죠. 케겔 네, 운동. 케겔 운동. 그렇군요. 이게 뭐 다 괜찮은 거죠. 남녀 누구에게나. 그럼요. 케겔 운동은 그 제가 이제 여성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성 네. 전문 비뇨기과인데 네. 어떤 수술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케겔 운동이다. 그걸 기본으로 꾸준히 하시고 네. 그래도 부족하면은 수술적인 요법으로 해결을 하시라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죠. 뭐 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요. 네네. 방송 들으면서 좀
조입시다 우리가. 예. 근데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밖에 서 있는 우리 황정호 PD도 갑자기 조이기 운동을 저렇게 과격하게 하시는데요. 제발 좀 안 보이는 데서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 959 쇼가 네. 이런 거 어떻습니까? 뭐 10분에 한 번씩 땡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조이는 거야. 같이 조이는 말 없이 말을 안 해도 뭐 이렇게 우리 권투에서 땡 소리 나는 것처럼. 그 제가 그 멘트 하나 녹음할게요. 땡 하면 조일 시간입니다. 좋다. 얼마나 건강을 또 추구하고 아름다운 방송입니까? 그러니까요. 자, 예. 4947님 질문입니다. 저희 남편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소팔땡땡 네네네. 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약도 효과가 없고 오. 시술 쪽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소변 보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그 관련 시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소팔땡땡 뭐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그 약이 아니고 의약품이 아니고 이게 건강식품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내 그 배뇨 상태가 뭐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서 해야 되는데 이걸 먹었더니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죠. 어떤 약이든지 위약 효과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계속 하다가 내 전립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방치하는 더 악화시키는 그런 그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고 네네. 건강식품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아주 미세 초기 단계냐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소팔땡땡을 먹어서 어느 정도 배뇨 증상을 완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더 악화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이것도 소용이 없고 하니까 시술에 관심을 두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이거 말고 그 전문 의약품에 이제 이거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은 약들이 있잖아요. 네. 정확한 진단을 해서 약으로 할 건가, 약으로 안 되면은 시술을 받을 것인가, 수술을 받을 것인가 이걸 우선, 결정하시면 되죠. 내원을 하셔서 좀 그렇죠. 정확한 그렇죠. 진단을 가까운 받아보셔야 비뇨기과과를 방문하셔가지고 네. 정확하게 평가하면 되죠. 네, 뭐 사실 비뇨의학과를 착 방문하는 게 예. 조금 뭐 쉬운 발걸음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인식이 개선됐어요. 개선됐죠. 그래요. 맞아요. 그럼요. 예. 네, 좋습니다. 자, 허풍쟁이 청취자께서는요, 제 친구는 소변을 학교 화장실에서 지붕으로 올리는 부실한 친구였습니다. 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지붕이 굉장히 낮았나 보지. 네. 그러게요. 그 친구 지금 뭐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왜 궁금해하세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또 허풍쟁이 또 문자를 주셔가지고 이분은 지붕까지 올렸다는데 박성우 씨는 중학생 때 어디까지? 좀 비결을 좀 저요? 네. 중학교 때요? 네. 글쎄요 변기 한 2개 깼나? 와 여기 더한 허풍쟁이가 있어요. 땡이랍니다. 땡. 6560님이십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데요. 고래잡이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더 성장한 후에 하는 게 좋다고도 하는데 궁금하고요. 또 성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많을 나이라 자위행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좋을지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 2266님께서도 네. 라디오 들으면서 문의드려요. 중2 아들 포경수술 시켜야 할까요? 예, 이런 비슷한 질문 또 주셨네요. 네, 일단은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반드시 해줘야 될 경우는 잦은 그 염증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뭐 감돔 포경, 뭐 이런 뭐 위생적인 측면, 뭐 예.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 있어가지고 항상 네. 덮여 있어서 거기에 이물이 끼어가지고 크고 작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고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 네. 자녀가 충분히 이게 장단점을 그 보호자분께서 설명을 해서 그러면 나는 할래 이렇게 본인이 동의를 했을 때 데리고 오면 되죠. 근데 그 연령은 저는 적기는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런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졸업 선물로 해줘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중학교 졸업 선물로 상당히 초등학교 졸업 좀- 선물로. 초등학교 네, 졸업 네, 네. 선물 상당히 좀 고통이 수반되는 선물이에요. 그 포경 수술의 단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수술할 때 그다음에 회복기에 약간의 그 통증 그것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요 이 포경 수술을 했을 때 그 성감대를 한 36가지를 잃게 된다. 또 이런 또 속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 그렇습니까? 예. 전혀 근거 없는 얘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 때 포경수를 했는데 제 아들은 지금 그 아직 안 시켰어요. 네. 예, 왜냐하면
좀 잃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게 전혀 그런 근거 없는 얘기군요. 근거 없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비뇨기과 전문의 아들이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100명한테 당신 자식들은 네. 당신 아들은 포경 수술 시켜줬습니까? 했을 때 저는 90명 이상은 시켜줄 거라고 생각해.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 장점이 훨씬 많아요. 장점이 많군요. 정빈아 준비해라. 조금 따가울 거야. 예. 아니 제가 뭐 밤마다 뭐 염증이 너 좀 있냐 아니면 야 보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랬다가 큰일 나지. 예, 또 중학교 아이들 또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자기 사생활에. 한번 잘 물어봐야겠네. 예. 네. 지금도 여러 가지 질문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질문 채택된 분들 모두 상품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266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고 있는데요. 괜찮아지면 먹는 걸 중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사놓은 건 다 먹는 게 좋을까요? 전립선 비대증 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하나는 전립선이 이제 방광 바로 밑에서 방광을 이렇게 좁히잖아요. 요도를 좁히기 때문에 소변 보는데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방광 경부를 쉽게 조금 열어줄 수 있는 소변 보기를 좀 쉽게 해주는 약 하나. 그다음에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약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전립선을 약을 복용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변 보기가 수월해져서 예. 약 먹는 것도 귀찮은데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만 먹고 싶어 하죠. 네. 근데 당뇨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다가 끝나요? 아니죠. 계속 먹어야죠. 꾸준히 먹어야죠. 유지하기 위해서 드시잖아요. 예. 이 전립선 약도 그렇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전립선이 한번 비대가 해지면은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그 정확한 전립선 비대증이 왜 생기느냐 도대체. 예. 알려진 원인은 나이, 세월이죠. 세월하고 남성 호르몬 이 두 가지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50대 당연한 50%, 거죠. 60대 60% 이렇게 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을 끊으시면 안 된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모으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캠님께서 유튜브 댓글로 강하나님 왜 눈이 커져요 하시는데요. 그럼 뭐 눈을 감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흥미롭고 신비롭기 때문에 지금 눈이 네. 커지고 있지 않나. 지금 네. 뭐 강지연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이제 들어보니까 네. 좀 뭐 몰랐던 좀 세계를 좀 알게 되고.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눈이 커지죠. 궁금한 점 많죠. 많죠. 예. 이거 오늘 1시간으로 안 잘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뭐 오늘 저기 온리뮤직까지 가. 올리뮤직까지요? 12시까지 가. 일단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네. 우효진 리포터 연결돼 있는데요. 우효진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네, 우효진 씨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궁금한 게 없고 제 친구 중에 네. 그 요로결석 때문에 좀 고생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아. 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무슨 음식을 추천을 해주면 좋을지 이게- 음식? 네 아니면 그-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예. 네. 요로결석은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요? 선생님도? 진짜 아파요. 정말 이게 이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제 레지던트 할 때 응급실 방문하시는 그 네. 출산 경험이 있는 그 어머님들이 요로결석으로 오시잖아요. 네. 그럼 제가 여쭤봐요. 애기 놓을 때가 더 아프세요? 요로결석이 더 아프세요? 요로결석이 더 아프시대요. 네. 말도 안 그 돼.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약 진통제를 놓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요? 그 정도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안 생기나요? 네네. 사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이게 요로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커피 옛날에 왜 이제 프림 뭐 한 스푼, 설탕 한 네네네네. 스푼 뭐 네네. 이듯이 설탕을 과다하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가라앉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과다하게 먹으면 그 성분이 응축돼 가지고 가라앉게 되죠. 네. 그래서 요로결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편식한다든지 과다 섭취한다든지 그러면 안 예. 돼요. 반면에 예.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라앉은 설탕을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물을 많이 먹어야지. 그렇지. 물을 더 부어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하고 수분 섭취 과다. 그렇군요. 많이 하시면 돼요. 뭐 건강한 식사 습관, 물 많이 마시고 뭐 이런 게 최고네요. 네. 네, 우효진 리포터 상황 정말. 전해 주시죠. 아, 네,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 탄천 1교 부근 2차로 사고 때문에 뒤쪽으로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심한 상태니까 이 점 참고 운행하시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한강대교 부근 1차로 사고 나면서 뒤쪽으로 정체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이고요. 반대 하남 방면 한강대교 이전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교통정보가 좀 짧은 것 같은데 아까 요로결석 얘기하느라 그런 게 아니었나. 우리가 이제 가끔 우효진 리포터랑 네. 통화를 하는데 네. 이렇게 또 집중하시는 모습은 네. 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모시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우리 이제 스피디하게. 아니 지금 질문이 지금 그러니까. 12장이 있어. 예. 빨리빨리 최대한 좀 여쭤봅시다. 예. 7983님 선생님 자주 모셔야겠어요. 남자분들께 너무 희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하셨고요. 0599님께서는 저는 성인 아들 둘과 남편까지 집에 남자가 셋인데요. 저희 세대는 부끄러움을 더 많이 타는 세대라서 아들들한테 어디가 불편하니 질문이 어려워요. 그저 엄마로서 조용히 비뇨기에 좋은 음식을 해주는 게 맡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가요? 비뇨기에 좋은 음식이요? 네. 네. 그 균형 잡힌 식단이죠.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역시. 이제 그 무슨 뭐 옛날에 우리가 흔히 뭐 네. 남자의 그 힘에 좋다고 해가지고 뭐 장어, 뱀,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낙지. 그냥 뭐 산에 남아나는 동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얘기는 뭐 장어에 포함된 것보다 돼지고기에 함유된 게 더 많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네네. 선생님들도 계셨었고 그래서 뭐 알려진 거는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는 것은 부추, 생강, 뭐 이렇게 검은 깨, 뭐 이런 것들. 부추는 정말 공유 맞군요. 뭐 이런 것들이 네. 부추에 뭐 알리신 성분 뭐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혈관 반응이니까 혈류 개선에 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예전에 흑마늘을 협찬을 받아가지고 누가 줘가지고 먹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 괜찮았어요? 예, 아침마다 깜짝 놀랐는데 그것도 좀 효과가 원래 좀 있는 건가요? 우리 벌써 끝날 아무래도. 시간이래요. 저기요. 네. 저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지금까지 강지연이었고요. 뭐 끝난 거야 벌써? 네. 인사하세요. 네. 저는 박성호였습니다. 예, 이성규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함께했습니다. 이성규였습니다. 네.